혹시 투자하실 때 이건 감인데 하면서 결정하신 적 없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근데 오늘은요, 그런 감 대신에 진짜 전문가들은 어떤 과학을 사용하는지 그들의 비밀 도구 상자를 한번 제대로 열어보려고 합니다. 투자가 왜 그렇게 어렵고 자꾸 추측 게임처럼 느껴질까요?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수익은 당연히 최대한 많이 내고 싶죠. 그런데 또 시장이 막 흔들릴 때 내 돈이 사라지는 건 너무 무섭잖아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높은 수익과 낮은 위험,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 이게 모든 투자의 시작점이자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풀기 힘든 딜레마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놀랍게도 감이 아니라 수학으로 풀어냅니다. 심지어 이 아이디어로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그만큼 아주 강력하고 또 제대로 검증된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겁니다. 와, 이름부터 좀 어렵죠? 근데 핵심은 의외로 간단해요. 똑같이 10이라는 위험을 감수한다고 쳐요. 그런데 어떤 자산들을 어떻게 섞어서 담느냐, 즉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수학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좋아요.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는다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최적의 포트폴리오, 그 황금 같은 스위스팟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평균 분산 최적화, 줄여서 MVO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이 또 어렵죠. 근데 이것도 뜯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평균은 기대 수익률을 말하는 거고 분산은 위험, 그러니까 변동성을 뜻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최적의 조합을 찾아낸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최적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딱 세 가지 핵심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재료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 자산이 앞으로 얼마나 벌어다 줄까? 이걸 예측하는 거죠. 두 번째는 위험, 즉 표준 편차예요. 수익률이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탈지 그 변동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바로 상관관계입니다. 자산들이 서로 얼마나 친한지 아니면 왼수 같은 사이인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이 폭락할 때 채권 가격이 올라준다면 와, 이거 완전 환상의 짝꿍이죠.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을 확 낮춰주니까요. 이 세 가지 재료를 컴퓨터에 넣고 돌리면 바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가로축이 위험, 세로축이 수익률이에요. 여기 찍혀있는 수많은 점들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포트폴리오 조합인 셈이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바보같이 아래쪽에 있는 걸 고를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가장 위쪽, 가장 효율적인 점들만 쏙쏙 골라내서 선으로 이은 것.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효율적 투자선입니다. 이 선 위에 올라타야만 같은 위험을 주고도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미래의 수익률이나 위험을 도대체 어떻게 예측한다는 걸까요? 점이라도 치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것도 나름의 체계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전문가들은 이걸 빌딩블록 접근법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레고 블록 쌓듯이 하나씩 쌓아 올리는 방식인데요. 자, 맨 밑바닥에는 가장 안전한 자산, 그러니까 거의 떼일 염려 없는 국채 같은 것에 수익률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플레이션만큼은 보상받아야 하니까 인플레이션 프리미엄 블록을 하나 더 얹고요. 주식에 투자하면 더 위험하니까 주식 위험 프리미엄 블록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위험 요소를 하나씩 더할 때마다 기대 수익률 블록을 착착 쌓아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위험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하지만 사실 전문가들의 세계에서는 위험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그림처럼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죠. 예를 들어서 경제위기처럼 시장 전체가 다 같이 빠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내가 투자한 특정 회사 하나가 갑자기 망하는 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이건 분산 투자로 피할 수 있죠. 이건 말고도 금리가 오를 위험, 환율이 뛸 위험, 이런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다 분해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멋진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내 포트폴리오가 과연 잘 굴러가고 있는지 성적표를 매겨봐야 하잖아요. 이때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성적표 지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적표 항목은 바로 베타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내 투자의 민감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코스피가 1% 오를 때 내 주식은 몇 %나 오르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베타가 1이면 시장이랑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고 1.2면 시장보다 20% 더 화끈하게 움직인다는 뜻, 0.8이면 좀 더 얌전하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공격적인지 혹은 방어적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지표인 셈이죠. 두 번째는 아마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샤프 지수입니다. 이건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가성비입니다. 내가 감수한 위험 대비 얼마나 쏠쏠한 수익을 냈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 펀드가 똑같이 10% 수익을 냈다고 해도 한 펀드는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10%를 벌었고 다른 펀드는 아주 안정적으로 10%를 벌었다면 당연히 후자가 더 잘한 거죠. 샤프 지수는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가성비 값 투자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젠센의 알파입니다. 이건 펀드 매니저의 진짜 실력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장이 좋아서 그냥 따라오른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남들보다 뛰어난 종목 선택 능력으로 초과 수익을 만들어낸 건지를 발라내는 거죠. 알파가 플러스면 와, 이 매니저 실력 있네 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면 그냥 시장 덕봤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베타는 시장 대비 변동성을, 샤프는 위험 대비 수익률, 즉 가성비를, 그리고 알파는 매니저의 진짜 실력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함께 봐야만 우리가 투자한 상품의 성적표를 다각도로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봐서는 안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투자라는 집을 짓기 위한 이론, 즉 설계도와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 즉 줄제를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나만의 튼튼한 투자 포트폴리오라는 집을 짓는지 그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쭉 훑어볼게요. 전문가들은요, 계획을 짤 때 크게 두 가지 층으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에요. 이건 우리 집의 기둥과 뼈대를 세우는 것과 같아요. 내 인생 전체를 보고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이죠. 나는 앞으로 주식의 60%, 채권의 40%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큰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는 걸 해요. 이건 뭐랄까 계절에 따라 가구를 재배치하고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과 비슷해요.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니 지금은 IT 주식이 좀 유망해 보이네? 그럼 잠깐 주식 비중을 65%로 늘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복잡한 이론과 도구들이 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어떤 종목이 대박 날까? 이런 족집게 예측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어떤 소음이 들려오든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나만의 원칙,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게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투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전문가의 도구 상자를 쭉 한번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이 도구들이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위험을 재는 자, 수익을 예측하는 계산기, 그리고 성과를 평가하는 성적표까지요. 이 도구들을 잘 활용한다면 투자는 더 이상 막막한 추측 게임이 아니라 내가 직접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과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투자를 어떤 도구로 측정하고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겠습니까?